아이가 지름길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름길은 가장 중요한 성장 과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특히 충격적인 슬로건이 제시되어 있다. 비판도 칭찬도 하지 않는 교양법이라고 한다. 징계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아이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십시오. 비판도 칭찬도 하지 않는 교양법은 도대체 어떤 수법인가? 비판과 칭찬은 자녀를 동등하게 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비판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그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그에게 압력을 가하십시오. 칭찬도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칭찬은 상위와 하위 사이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아이들보다 훨씬 낫다고 느낄 때, 그와 동등하게 대화할 수 없을 때 그 비판과 칭찬이 나타났습니다. 부드러운 칭찬이든 잔인한 비판이든 당신은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좋은 관계가 없다면 효과적인 지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교육하는 방식에 대해 항상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겁쟁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항상 비판을 받는 겁쟁이. 그 이유는 비판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나쁜 예를 생각합니다. 집에서 아이가 도박을 하는 부모님이 매일 때리고 욕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를 피우면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당신은 깊은 심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발견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이 가져온 것은 모두 그가 이 일을 계속하는 동력이다. 그렇다면 칭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칭찬을 사용하여 아이가 무언가를 하도록 유도한다면 최종 결과는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에게 이 일을 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평가한다.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점수가 있는지 여부, 보상이 있는지 여부, 순위가 없나요? 이 모든 것은 외부의 것들입니다. 이 물건이 없다면 그러면 그는 힘이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칭찬이 가져올 수 있는 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비판하지도 칭찬하지도 않고 제기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는 당신이 먼저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의 과제에 간섭하지 마라. 아이들은 결코 부모를 위해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스스로 배운다면 실패는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를 배우게 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모든 실패를 뛰어넘었다. 그렇죠? 아이가 자신의 과제가 자신이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실패는 또한 학습의 과정이다. 이렇게 많은 나쁜 상황을 말한다. 칭찬도 비판도 잔소리도 안 된다. 그렇죠?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나라고 생각한다고 확신한다. 그것은 나야. 그렇지? 이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해야 할 방법은 첫 번째 점이다. 우리는 먼저 아이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의 진정한 면을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매우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들은 먼저 학습이 자녀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심하세요. 나는 학습이 아이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만약 이 아이의 이른바 공부는 단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라면 말이다. 쓸모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거대한 거짓말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한다. 부모님은 항상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당신이 도쿄 대학에 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좋은 미래를 가질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로 갈아입자. 너는 북경 대학에 합격했다. 당신은 확실히 좋은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고 이것은 모두 우리 부모의 편의책이다. 그러나 실제로 당신은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학습이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배우는 것은 평생의 일이다. 당신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좋은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평생 공부하는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약간의 행운을 추가해야 합니다. 당신은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부모님에게 상기시켜야 할 것은 절대 입을 열지 말고 공부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이와 입을 다물고 이 공부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어떤 악과가 생길까? 첫째, 아이는 존재감이 없다. 아이들은 자신이 이 집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가정의 학습 도구이다. 이 집의 이 학습 수준은 내 성적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 집은 축하하지 않는다. 행복하지 않다. 성적이 좋은지 아닌지. 그 외에도 나는 이 가족에게 중요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이에게 인생에 직면할 용기를 부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애들러의 철학에는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다. 누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애들러의 말이었다. 그는 누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신은 예를 들어 내가 인생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천재가 있다. 이 사회는 재능이 없을 수 없다. 그렇죠? 이 사회는 재능이 있다고 말할 때 당신의 마음은 매우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버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스키를 타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다. 그렇죠? 음악에 대한 재능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당신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당신을 괜찮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는 그런 재능이 없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나 당신이 아들러가 말한 것을 감히 받아들이면 누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런 용기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도 그것을 피한다.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잘못을 한다. 자신이 직면해야 할 인생의 과제를 피하십시오. 예를 들어 학습은 삶의 과제입니다. 그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좋아요. 그는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그는 부모님이 개입하기를 바란다. 부모가 간섭하면 다투고 반역한다. 좋아요. 나는 왜 공부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나는 나쁜 부모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부모님은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는 이유를 찾았다. 핑계를 찾아라.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회피했다. 그것이 내가 가장 높은 곳에서 말하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끝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애들러가 말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 당신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에게 그 용기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잘못된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